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 조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HOCW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반도체 공정의 이제 후공정인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소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직업들이 반도체 관련 직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총 10강으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실에 업데이트를 해놓았으니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강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2강부터 10강까지는 또 이렇게 제 얼굴이 또 나와 있으면은 수업에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서 1강에서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PPT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교시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반도체 패키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도체 패키징, 쉽게 이해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의 수업은 쉽게 이해하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표제로 이제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1강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소개는 반도체가 이제 어떠한 것이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가 왜 우리나라 국가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제가 왜 반도체 패키징 수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올해 임용이 된 이제 조교수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를 졸업한 이후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TSP 총괄, 여기 이제 천안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책임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학으로 와서 화학생명공학과에 이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산학에 대해서 그렇게 긴 경력은 아니지만 산업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고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반도체 패키징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뉴스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이다. 그리고 전자 산업의 이제 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의 매우 핵심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다양한 뉴스들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반도체는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자산업의 쌀이며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어떠한 이제 요즘 고초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조금 먹구름이 끼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의 패권 전쟁이 있고 그리고 소부장 산업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부장이라는 것은 소재 그리고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 앞에
부 그리고 장을 따서 소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묶어서 소부장이라는 약어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소부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대기업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기업들에 같이 딸려 있는 어떠한 이제 협력 업체들, 저희가 뭐 벤더 업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연 수조 단위가 되는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까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도체는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실제 생활에 이제 사용이 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직접 한번 따봤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이제 뭐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따보면은 그 안에 뭐 그래픽 카드를 포함해서 뭐 D램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살펴보았을 때 그 안에 이제 수많은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대표를 뽑아보자면은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전기기들까지 이제 컴퓨터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점점 더 많은 반도체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를 딴 다음에 우리가 이 내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은 이 그래픽 카드 라고 하는 것에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반도체 소자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어떠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 소자로 구성이 된 이제 그래픽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우리에게 활용이 되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든지 어떠한 모듈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고 이러한 그래픽 카드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따보면 이제 마더보드도 있을 거고요. D램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컴퓨터에 이제 CPU도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다 모인 부품들이 또 하나로 모여서 이제 컴퓨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떼어놓고는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이제 부품이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라는 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 반도체 말 그대로 반만 도체인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영어로 여기서 보면 지금 세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세마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도체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란 무엇인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이다. 그렇다면 도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전기 전도성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속 물질들이 이제 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체를 생각해 보면은 전기가 잘 흐르는 것들이 이제 도체, 금속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부도체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떠한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저희가 책상을 생각해 보거나 나무를 생각해 보거나 혹은 고분자, 플라스틱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전기나 이런 배선 작업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고분자들이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건을 이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옆에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IC 칩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저희가 밑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반도체 물질을 어떠한 컴퓨터나 이런 데에 활용이 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로 만드는 것을 이제 반도체 IC 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체,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의 차이는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회로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다 전구를 꽂았을 때 도체로 이루어진 전선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연결을 한다면은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리로 된 스위치가 이제 존재를 한다면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못해서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로 된 스위치가 이제 존재를 한다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가 과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가 들어오는 성질을 저희가 이제 에너지 준위의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준위의 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쉽게 이해하는 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원소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 원소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전자들이 이제 원소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공간에 이제 원자가띠와 그리고 전도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자유전자들이 원자가띠라는 공간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체인 금속을 생각해 보았을 때 도체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전도라는 표현은 이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띠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원자가띠에 어떠한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전도띠에 이 자유전자들이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띠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체의 경우에는 도체로 이루어진 스위치에서는 전자가 쉽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에 자유전자가 존재하지만 전도띠와의 공간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넣지 않는 이상은 자유전자들이 전도띠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를 수 없는 부도체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틈이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틈 사이가
부도체만큼 멀지도 않고 도체만큼 좁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올라가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반도체를 에너지 준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체와 부도체의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각기는 간단하게 저희가 정의로 살펴보자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전도띠의 경우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열 에너지 혹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 어떠한 우리가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많이 흘려주게 된다면은 전도띠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도체와 같이 어떠한 전류의 흐름을 내보낼 수도 있고, 평소에 그러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도체처럼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기를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에 비해서도 이제 매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인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활용이 된다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를 활용이 되는 물질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로 활용이 되는 것은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 물질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반도체를 이제 진성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진성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주기율표를 바라보게 되면은 주기율표에서 체외각 전자가 이제 4개가 존재하는 그런 원소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체외각 전자가 이제 몇 개씩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주기율표를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1족, 2족, 3족, 4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4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전하가 체외각에 이제 8개가 차 있어야 되는데 4개만 차 있는 경우를 이제 4족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족에서 가장 유명한 원소는 이제 카본이 있겠죠. 탄소가 이제 밖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쭉 내려가다 보면 실리콘과 이제 게르마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리콘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게르마늄과 같은 이제 체외각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가의 중금속들을 이제 반도체라고 뜻합니다. 왜 중금속이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은 완벽한 이제 금속은 아니고요. 말했듯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기율표에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완전히 도체인 금속들은 이 안쪽에 이제 존재하는 이러한 전이 금속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백금, AU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속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요 색깔이 있는 것들이 이제 메탈로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메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중금속, 즉 메탈로이드,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i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Si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 혹은 실리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의 지각의 8대 구성 요소를 살펴본다면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시추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땅 깊숙이까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실리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지각의 8대 구성 요소 중에서 2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실리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래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소로 주로 실리콘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을 사용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전달 등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독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래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름에 모래를 봤을 때, 겨울에 모래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여름에 와서 모래를 봤을 때 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실리콘이 이제 어떻게 이제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Si가 존재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 4개, 이 옆에도 지금 존재하는 것까지 합쳐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근데 화학에서 어떠한 금속, 혹은 어떠한 공유 결합을 만든다면은 전자를 총 8개를 최외곽에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2개의 전자들은 지금 떨어져 나간, 지금 어떠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고 어떠한 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홀로 존재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에 존재하는 실리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2개 해서 총 2 곱하기 4를 하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외곽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이제 서로를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하나 Si 상태로 존재를 할 텐데, 그 옆에 Si가 또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결합하면서 총 2개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편들에 총 3개가 또 존재하고 전자가 3개가 존재한다면은 각각 8개의 이제 최외곽 전자를 채우게 되면서 실리콘들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실리콘들의 8개의 전자로 이제 결합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실리콘 SILICON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ILICON 뒤에 이제 E가 붙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리콘과 실리콘의 차이는 이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E가 붙어 있는 물질은 규소인 Si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유기계통의 물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SI로만 이루어져 있는 실리콘과 그리고 Si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유기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실리콘을 살펴보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SI를 이런 식으로 중심의 뼈대에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CH, 탄소와 수소, 그리고 O 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 화합물들을,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들을 이야기할 때 실리콘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SILICON이라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도체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전류를 흘리게 되고 어떠한 식으로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지에서 우리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전도띠와 이제 원자각띠가 이제 원자각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뛰어넘어가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진성 반도체라고 한 것은 순수한 반도체, 그것 자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규소라고 하는 물질이 진성 반도체이다. 하지만 진성 반도체 자체로만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반도체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도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불순물을 주입을 하는 것을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어떠한 스테로이드나 약물을 이제 맞은 이제 운동선수가 있다면은 도핑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 SiGe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순물,
도판트를 주입하여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도핑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핑을 Si 진성 반도체에 해주게 된다면은 총 두 가지의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N형과 P형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N형과 P형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i라고 하는 이러한 진성 반도체에 포스포러스, 인이나 혹은 어스미움, 비소를 이제 넣어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Si가 여기 옆에 이제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아즈미움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Si를 생각해 보았을 때 Si는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Si가 존재한다면 한 개 한 개씩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간에 이 아즈미움이라고 하는 애가 껴있다면은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가 남은 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다시 3개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가 남은 전자가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자유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전자가 반대로 이제 움직인다라고도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이동하게 만드는 자유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5족의 비소를 도핑을 해주는 것을 이제 N형 반도체로 만들었다. N형 반도체로서의 이제 불순물을 주입하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N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 하나를 집어 넣어준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P형 반도체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P형의 대표는 이제 붕소와 같은 체외각의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를 진성인 Si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유전자가 1개가 남아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붕소가 총 3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한 군데가 빌 것입니다. 이 한 군데가 비는 것을 전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가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옆에 전자가 이 자리를 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전자가 여기를 메꾸고 여기에 가득 찬 2개가 생긴다면 반대로 여기에는 이제 하나가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가 여기로 와서 메꾸게 되고 이 전공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비어있는 전자의 공간이 쭉쭉쭉쭉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공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옆에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원리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하나의 남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한 곳에 전자를 강제로 이끌어오게 하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인 전공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P형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제 반도체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대입해서 컴퓨터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의 역할은 전기 신호의 처리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반도체 소자 등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전기 신호의 처리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정류, 증폭, 변환 등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처리도 전환, 저장, 연산, 제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혹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의 소자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만든 소자의 대표적인 격들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트랜지스터, 캐퍼시터, 저항 같은 애들이 이제 존재하고 이 반도체 소자들을 모이게끔 만들어서 어떠한 IC 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IC의 약자는 Integrated Circuit이라는 거고요. Integrated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소자들을 모아서 만든 IC 칩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물질을 반도체 소자들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진성 반도체가 존재하는데 진성 반도체 자체만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N형 도핑이나 P형 도핑을 통해서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 이러한 반도체들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신호의 처리나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들, N형이나 P형 같은 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원소들, 그리고 반도체들을 이제 합쳐서 트랜지스터나 캐파시터,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만든 것이 이제 IC 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IC 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측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뭐 저항이라든지 뭐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이런 애들을 또 다 모아서 어떤 회로 안에 집어넣게 된다면 그것이 IC 칩입니다. 그리고 IC 칩은 이제 2강, 3강에서도 저희가 배우겠지만 이제 매우 작은 칩인데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어떠한 기판에다가 연결해주고 이 위에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완료를 한 것이 이제 반도체 패키지 칩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반도체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2강에서부터는 실제로 반도체 패키징이 이제 어떤 것인지, 반도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